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내용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강의를 올릴 때마다 조회수를 다 확인을 하거든요. 근데 올릴 때마다 이제 한 분씩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이 강의가 뭐가 좋다고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열심히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보신 분들은 이제 주기적으로 만약에 제 강의를 찾아서 보신다 또는 구독자분들이다 하면은 댓글 이제 한 번씩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항상 확인해서 댓글 거의 요즘에는 이제 댓글 다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댓글 달 시간이 있거든요. 조금 있어요. 댓글 다는데 3분도 안 걸리잖아요. 그죠? 댓글 달아드릴 테니까 댓글 같은 것도 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모르는 내용 있으시면 저한테 물어보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부담이 되시면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소단원 두 번째 정보윤리와 관련된 내용을 함께 알아볼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 우리 함께 알아봐야겠죠? 자, 개인정보는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학교 정보, 전화번호, 가입한 사이트와 아이디와 비밀번호, 음성 및 영상 등 살아있는 특정 개인을 드러낼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개인정보는요, 살아있는 나의 정보, 나의 비밀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어디에 접속했는지 그것을 모두 다 개인정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가정통신문을 거둘 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동의하십니까? 라는 것을 학기 초에 물어봅니다. 그 내용에 동의를 한다면 학교에서 나의 개인정보, 나의 집 전화번호, 부모님의 전화번호, 나의 집 주소 이런 것을 수집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학교에서 하는 거는 만약에 내가 연락이 안 됐을 때 부모님에게 연락하고 또 어디 사는지, 왜냐면 학교는 이제 구역이 정해져 있잖아요. 어디에 살면은 어떤 학교에 간다. 이런 게 있으니까 물어보는데요. 그런 거에는 여러분이 동의를 하시는 게 맞지만, 모르는 사이트나, 모르는 사람한테서 개인정보를 써라. 개인정보 하면은 좋은 거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요. 여러분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개인정보는 진짜 중요하거든요. 인터넷상에서 여러분이 바로 그 개인정보입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내가 나지만, 인터넷상에서는 그 개인정보가 여러분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킹이나 사이버 그런 걸 당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제가 지금 너무 훅 나갔네요. 그죠? 일단은 천천히 차근차근 가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요 내용을 정리해서 노트 정리해보도록 합시다. 네,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볼게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그 특정 개인을 드러낼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해당 정보만으로 개인을 구분할 수 없더라도, 자, 만약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교과서에 있는 예입니다. 같은 이름을 가진 학생은 여러 명일 수 있어요. 그죠? 같은 이름을 가진 학생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 김시성이 굉장히 흔하고 박시성도 굉장히 흔해요. 그래서 박땡땡, 박땡땡 이렇게 다 이름이 똑같다고 할게요. 두 사람이. 자, 그런데 학번이나 전화번호가 일치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 두 개 이상의 정보가 모였을 때 개인을 구분할 수 있으면 그것 또한 개인정보가 되는 거예요. 자, 해당 정보만으로는 개인을 구별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을 했을 때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그 정보라면 이것도 개인정보입니다. 그래서 두 개 이상의 개인정보다. 두 개 이상의 정보가 이제 합해서 쓸 때 그 개인을 구분할 수 있으면 그 정보까지 개인정보가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옆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요. 개인정보의 범위는 시대, 기술, 인식의 변화로 점차 확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개인정보의 유형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일단은 재산적 정보부터 보겠습니다. 저축한 내역, 신용카드 번호가 진짜 중요하죠. 재산적 정보입니다. 만약에 이 신용카드 번호가 유출된다면요, 나 돈 다 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득이나 통장 번호, 신용카드 사용 내역 같은 것들은요, 모두 다 개인정보. 정말 중요한 재산적 정보가 되는 것이죠. 다음, 정신적 정보를 보겠습니다. 가치관이나 여가 활동, 취미나 종교, 좋아하는 운동까지 나의 개인정보가 될 수 있어요.
기타 볼까요? 뭐 위치 정보나 CCTV 자료 수집, 전화 통화 내용 등 또 그 사회적 정보를 보면요. 학력이나 성적, 학교나 직장, 학교 생활 기록부 같은 게 개인 정보가 됩니다. 인적 사항은요. 이름, 생년, 월일, 주소, 출생지, 주민등록번호가 되겠고 신체적 정보에는 얼굴, 음성, 병력, 키, 몸무게, 지문, 홍채 같은 게 되겠죠. 이러한 내용을 우리는 개인정보의 유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앞에서 해당 정보만으로 그 정보 하나만으로 개인을 구분하지 못하더라도 2개 이상의 다른 정보와 결합을 했을 때 그 개인을 구분할 수 있으면 그것도 개인정보가 된다고 했죠? 그 예를 들어드릴게요. 첫 번째, 이 각각의 정보들을 하나씩만 얘기를 해도요. 한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얼굴은 이런 연예인 이렇게 생겼고 키는 몇 센치고 몸무게는 몇 킬로그램인데 어디에서 태어났고 이름은 이거이다. 학교는 이런 학교를 다니고 주로 토요일날 떡볶이를 먹는다. 또 불교를 믿고 그리고 몇 시 몇 분에 그녀의 남자친구와 전화를 했다 라고 하면요. 그 사람 정말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죠? 이거를 모여서 다 개인정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개인정보의 유형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신체적 정보, 인적 사항, 사회적 정보, 기타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정신적 정보와 재산적 정보. 그래서 총 5개까지만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개인정보 침해와 그 보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개인정보 침해는요.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침해 요즘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사회 문제 중 하나죠. 이 개인정보 침해라는 것은요. 자신의 개인정보를 남이 침해를 한 겁니다. 그것도 동의 없이 침해를 한 것이 개인정보 침해에 속하게 되고요. 제가 필기하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개인정보 침해라는 것은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이용을 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을 하는 모든 행위를 우리는 개인정보 침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포인트는요. 이용자의 동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말해요. 자, 여기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에 관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2014년 8월 7일부터 법령에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법까지 생기면서요. 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 규모도 점점 커지면서 법으로도 법으로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개인정보를 침해를 하면요. 최근 공공기관에서 기업에서 그 이름, 전화번호, 주소와 같은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를 당하면 정신적, 경제적 손해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올바른 의식을 가지고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템들이 전부 없어졌다라고 해볼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이템들이 전부 없어진다면? 그렇죠. 공공장소의 컴퓨터에서 특정 사이트에 로그인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쿠키라는 것을 삭제를 해서 개인정보를 남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서 쿠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사용자가 웹사이트에서 접속할 때 생성되는 그 각종 정보를 담은 임시 파일입니다. 인터넷 옵션에 들어가서 검색 기록에 들어가면요. 웹사이트와 사용자 사이에 그 정보가 기록된 쿠키를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올바른 의식과 개인정보 유출을 주의해야 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 자, 어쨌든 아이템들이 전부 없어졌다. 그러니까 공공장소의 컴퓨터에서 특정 사이트에 로그인을 했을 때는 반드시 쿠키라는 것을 남기지 않게 삭제를 해야 한다. 자, 만약에 처음 보는 사이트에서 메일이 도착한다면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찾아서 탈퇴를 하거나 해당 사이트 관리자에게 요청을 해서요. 즉시 탈퇴해야 합니다. 도용당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즉시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스팸 문자가 계속 온다면
그렇죠. 무료 선물이나 경품으로 유인을 한 뒤 그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넘겨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개인정보 침해는 아이디 도용에 의한 사기, 사생활 침해와 같은 다양한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죠? 개인정보 침해는 다양한 사회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진짜 이게 포인트예요. 너무 중요해서 검은색으로 쓸게요. 다시 우리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프로그램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고요. 바이러스 검사를 자주 해야 합니다. 또한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변경하셔야 하고요. 회원가입은 주민등록번호 대신 아이핀을 사용합니다. 아이핀이라는 것은 인터넷상의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안전하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아이핀 영어로 쓴다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아이핀. 이게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앞에는 소문자. 자, 그리고 각 웹사이트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읽어보고요. 그 개인정보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알아둡니다. 내 개인정보가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내가 알고 있다면 문제는 일어나지 않겠죠? 그리고 개인정보 침해는요, 자신의 개인정보에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통 나타납니다. 내 개인정보는 누가 지킨다? 내가 지킨다. 자,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지 않거나 의심스러운 메일은요, 바로바로 삭제를 해야 합니다. 또한 공공장소의 컴퓨터를 사용할 때 개인정보가 담긴 그 문서의 사용 및 복사를 자제하고요. 복사 시 반드시 삭제를 하셔야 돼요. 자, 온라인에서 사용하는 닉네임이나 아이디, 비밀번호가 남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하고요. 사용하지 않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버릴 때 개인정보가 남아있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 시 개인정보를 비공개 또는 친구 공개로 설정을 해놓으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가지 개인정보 유형에 대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자, 다음 시간 우리가 이렇게 해서 개인정보에 대한 내용,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내용을 알아본 거예요, 지금.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우리가 해야 하는 내용들만 그냥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개인정보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복습 시간을 가져야겠죠? 복습 시작합니다. 자, 개인정보는요, 살아있는 특정 개인을 나타낼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러면서 해당 정보만으로 개인을 구분할 수 없다면 다른 정보와 융합이 가능한데요. 그게 2개 이상일 때, 2개 이상의 정보가 결합이 됐을 때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면 그것은 개인정보가 된다. 그것 또한 개인정보라고 취급을 한다. 우리 이름이라고 했어요. 만약 이름이 동명이인은 있지만 그 사람이 사는 아파트, 전화번호 이게 다 같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게 바로 이것의 예가 되겠죠?
자, 그러면서 개인정보는 총 5가지 있었습니다. 다시 갈게요. 시작! 신체적 정보, 인적 사항, 사회적 정보, 정신적 정보, 재산적 정보. 시작! 신체적 정보, 인적 사항, 사회적 정보, 정신적 정보, 그 다음에 재산적 정보. 이런 거 있었어요. 자, 그리고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내용을 또 우리가 알아보았죠. 개인정보 침해는요, 뭐다? 이용자의 동의 없이가 제일 중요하다.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함부로 수집을 해서 이용을 하거나 제3자에게 공유를 하는, 제공을 하는 행위를 우리는 개인정보 침해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즘에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이름, 전화번호, 주소와 같은 개인정보가 정말 대량으로 훅 유출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해요. 돈을 받고 개인정보를 파는 거죠. 그것도 자신의 개인정보가 아닌 남의 개인정보를 파는 겁니다. 우리가 개인정보 침해를 당하면 정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개인정보는 내가 지킨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쿠키라는 것도 알아보았고, 쿠키는 각종 정보를 담은 임시 파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터넷 옵션에 들어가서 검색 기록으로 들어가시면 삭제를 할 수 있다. IPIN, 인터넷상의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자, 그래서 여러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방법 한 번씩 얘기하고 끝낼게요.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프로그램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바이러스 검사를 자주 합니다.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변경을 하고요. 회원가입은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IPIN을 사용합니다. 각 웹사이트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읽어보고 개인정보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알아봐야겠죠?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지 않거나 의심스러운 메일은 바로 삭제합니다. 공공장소의 컴퓨터를 사용할 때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의 사용 및 복사를 자제하고 복사 시 반드시 삭제를 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사용하는 닉네임이나 아이디, 비밀번호가 남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겠고요. 사용하지 않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버릴 때는 개인정보가 남아있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 시에는 개인정보를 비공개 또는 친구 공개로 설정해야 한다 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정말 중요한 내용 들어갈 거예요. 저작권 보호라는 내용이 들어가면서 우리는 그 다음에 사이버 윤리에 관련된 내용, 그런 내용을 같이 정리를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단원은 끝나고요. 그 다음 2단원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상당히 내용이 후딱후딱 지나가요. 그러고 나서 다시 1단원 훅 쓰고 다시 2단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 저작권 보호에 관련된 내용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강의 한번 보시면서 강의 잘 봤습니다. 이런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요, 너무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도 열심히 봐주시고요. 여러분의 이제 학업에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함께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